경찰이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교량공사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에 전문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환경부 지침에 대해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시골 중학교의 남녀공학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전라북도가 면제 대상에 포함시킬 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공사를 두고 불거진 비리 의혹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전문 브로커를 앞세워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리 정황이 조금씩 낯을 드러내며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비 26억 원짜리 출렁다리 공사를 둘러싼 부당거래 의혹에 전문 브로커가 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를 따낸 A 업체와 브로커들 사이 거래 정황이 경찰이 압수한 컴퓨터에서 확인된 건데 공사 대금의 20%를 브로커들에게 떼주기로 약속하고 공무원의 끈을 대는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동 가운데 일부가 정읍시의회 한 의원과 담당 공무원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색한 거 지금 분석 중에 있고요. 네. 분석이 끝나면 관계자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브로커들을 앞세운 A 업체는 정읍 내장산 생태탐방로 공사와 타 지자체 관급 공사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범위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강사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남들 예를 들어서 몇 프로 줄 때 자기는 곱하기 2로 준다. 그래서 영업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많다. 수십억 원 관급 공사를 둘러싼 비리 의혹에 브로커들이 활개친 사실이 드러나며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 청소년과 청년의 기초생활수급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지만 전북에서 하나뿐인 지원 사업마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김하늘 씨. 3년 전 넉넉지 않은 형편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꿈이 없었지만 지금은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희망플랜센터를 통해 다양한 직업을 알게 됐고 미래를 함께 고민해주는 선생님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면 조금 딱딱한 느낌? 그래가지고 약간 좀 무섭고 막 그랬는데 여기는 조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해주시니까 이제 좀 잘 찾아오고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찾았고 2016년 문을 연 희망플랜센터는 전주의 빈곤 청소년과 청년 100여 명에게 직업교육과 코칭을 해왔습니다. 또 학생들의 학과 공부까지 도와주는 전북에서 유일한 빈곤 청소년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내년부터는 중단될 예정이어서 희망플랜센터에 기대왔던 저소득층 학부모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서 이 학원을 다녀야 한가 이게 가슴이 아프다고. 전주시는 희망플랜센터의 예산 지원에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전체 예산을 지원하기엔 벅찬 상황입니다. 일단 더하고 매칭을 해서 가면 좀 도움이 될 텐데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시에서 부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전북 청소년과 청년의 기초생활수급률은 10.5%로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이들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못해 청소년들의 꿈이 꺾일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지난 7월부터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에 대한 환경부 지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요. 이 지침을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3일 발의되면서 불합리한 조항을 바로잡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임실군에 추진되던 시설은 결국 최종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광주의 토양 정화업체는 지난 4월부터 이 폐공장에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을 추진해왔습니다. 임실 지역에 들어오려는 시설이지만 허가권과 지도 감독 권한 모두 이 업체의 본사 소재지인 광주시가 갖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토양 정화업 업무 처리 지침에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침이 불합리하다는 전주방송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용호 의원은 지난 7월부터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해왔습니다. 그 결과 동료 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 석 달 만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겁니다. 그런 또 피해가 있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으니까요. 사업장이 있는 소재한 시도지사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임실에 추진되던 정화시설은 현행법에 따라 최근 광주시에서 최종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법 용도 변경 대상 요구하고요. 농지법에 저촉이 됐었어요. 그거를 하고 주민 반발은 시행령에 정하는 어떤 제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임실의 사례가 관련법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에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여야 간에 다툼의 소지가 거의 없어 심사 과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올해 전북지방우정청 정규직 전환자 3명 가운데 1명가량은 기존 임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북우정청 정규직 전환자 71명 중 친인척이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28%인 20명이었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전국 9개 우정청에서 가장 높은 것이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시군 우체국 직원이 친인척에게 집배원 등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공공기관보다 친인척 비율이 높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펀드를 조성한 지 길게는 3년이 넘었지만 집행률은 56.5%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회 조배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5년과 2016년 모두 3개 펀드로 404억 원을 조성했지만 228억 원가량만 집행돼 비율로는 56.5%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유망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펀드인데도 집행률이 저조하고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세부 운용 현황도 확인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시골 중학교에 남녀 공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해서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전환 대상인 사립학교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의 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남학생은 가까운 중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인근 중학교는 모두 여자 중학교여서 5km 떨어진 남자 중학교에 지원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은 철저히 배제된 채 원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버스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없애고 학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전북교육청이 시골 중학교에 남녀 공학을 추진합니다. 시내권에 남녀 공학 중학교가 한 곳도 없는 정읍과 김제시 그리고 나머지 7개 시군의 읍지역 중학교가 주요 전환 대상입니다. 각종 연구 결과에서도 남녀 공학이 비공학에 비해 학습 효과나 생활 태도, 학교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2021년에는 남녀 공학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반수가 동의하는 조건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정읍의 동지역하고 김제 동지역 여기가 다수 학교가 아직 동지역 중에서는 안 돼 있어서 이 두 군데를 좀 집중적으로 좀. 교육청은 남녀 공학으로 전환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해주고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전환 대상 중학교 29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립학교여서 이들 학교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영향으로 올 들어 군산의 땅값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군산의 땅값은 1.02%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하락률은 전국 시군구에서 울산 동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같은 기간 전북의 땅값은 2.0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전에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이스타 항공의 항공편 운항이 모레부터 중단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3월 25일부터 오전에 군산과 제주를 오가던 항공편이 겨울에 군산공항의 제설 작업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모레부터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시 운항을 하는 내년 봄에는 이스타 항공과 협의해서 겨울에도 운항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면제 대상에 포함시킬 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공공투자 확대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때로는 수년씩 걸리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은 시도 의견을 들어 연말까지 선정해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7대 광역 경제권 30대 선도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 방식과 비슷한데 전북에서는 새만금, 신양 등이 포함된 적이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묶어서 지역별로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준 경험이 있었는데요. 당장 전북에서는 최대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야 하는 1순위로 꼽힙니다.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부 취지에도 맞아떨어지는 사업입니다. 또한 전기 상용차 자율주행 기지 구축과 무주 대구 고속도로, 전주 김천 철도 같은 사업들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성 문제 때문에 진척이 더뎠던 대규모 지역 현안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북의 현안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가운데 전국 시도 간 경쟁도 예상되면서 면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가 자광이 대한방직 내 도유지 사용 협의를 신청했지만 적법한 개발 절차를 밟으라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시기본계획과 용도 변경, 지구단위 계획 같은 개발 절차가 진행된 뒤에 도유지 사용 협의를 검토할 사안으로 현실적으로 몇 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방직 내 도유지는 전체 부지의 2.7%인 6,220제곱미터로 그동안 대한방직은 임대료를 내고 써왔습니다. 12년간 도선 운항이 중단된 비안도 문제에 전라북도의 중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나기학 의원은 도의회 5분 발언에서 민선 7기 들어 해당 지자체와 어업인들이 도선 운항 문제와 어업활동 문제는 서로 분리해 검토하기로 한 만큼 이제는 전라북도가 나서 갈등과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산 비안도에는 35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지만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뒤 소형 어선으로 육지를 오가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강의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가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바이오메디컬 공학부 강의 자료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한 극우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사용됐습니다. 문제의 이미지를 사용한 강사는 학생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미지를 검색해서 사용했다며 조롱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모레 새만금 간척지에서 소형 과학 로켓 우리새 2호를 시험 발사합니다. 우리새 2호는 길이 2.2m, 직경 0.2m, 무게 20kg으로
이번 시험 발사에서는 1km 상공까지 치솟은 뒤 낙하산으로 낙하할 예정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초소형 위성을 낮은 비용으로 지구 궤도에 진입시키는 경험을 쌓기 위해 이번 시험 발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경찰서는 훔친 오토바이를 몰고 농촌 마을을 돌며 농산물을 훔쳐온 63살 조모 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9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완주, 장수 지역 농가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고추와 참깨 등 농산물 5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 8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조 씨는 훔친 농산물을 전통시장에 내다 팔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가을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빗방울 수준으로 잦아들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다소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이 14도, 진안은 11도에 그치겠고 바람까지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에도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은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